남한 사람과 미국 사람의 키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근데 정말 운이 나빴을까? 어느 날 갑자기 뚝 암이 떨어졌을까? 타고난 유전자와 달리 두 번째 이야기는 후성 유전체, 암을 이제는 진단하고 모니터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 검사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에피제놈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유전자를 게놈이라 그러고 에피게놈을 후성 또는 후생 유전자라고 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세 인종이 있어요. 두 인종이죠. 아메리칸 가이랑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남한 사람과 미국 사람의 키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타고난 차이, 유전자의 제네틱 차이라고 하죠. 남한과 북한이 같은 인종인데 유전자 차이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차이는 뭡니까? 북한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못 먹고 자라고, 심지어 신생아 때, 더 나아가서 태아 때부터 못 먹으면은 이게 에피제네티스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 차이는 흔히 말하는 못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 좋죠.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결정하는 게 후성 유전체가 있구나. 못 먹으면 후성 유전체가 바뀌고 질병이 생긴다 해서 후성 유전체에는 세 가지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자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안젤리나 줄리처럼 암 유전자가 강력한 암을 일으키는 유전성 암이라고 하는 타고날 때부터 생기는 그런 유전자 변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타고난 유전성 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부분들은 돌발성으로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운이 나쁘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느 날 돌발적으로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타고난 유전자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암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영어로 스포라딕 캔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정말 운이 나빴을까? 어느 날 갑자기 뚝 암이 떨어졌을까? 대장암만 하더라도 용종부터 시작해서 한 5년 걸리거든요. 대장암 같은 경우도 타고난 것도 있지만 당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후천적인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후천적인 돌연변이도 유전자의 변이거든요. 나중에 캔서 패널, 암 패널 검사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 동반진단, 맞춤치료 이런 것도, 항암 치료하는 것도 요즘 그런 거니까 그렇게 유전자의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기능이 바뀐다 해서 후성 유전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에피라는 것은 붙어 있다는 거고, 제네티스는 보시면 without, 유전자의 변이가 없는데 유전자의 기능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유전자 중에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있어요. 결국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암을 일으키는 핵심,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억제를 못하니까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항암제들이 타겟하는 것이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굉장히 밝은 불들이 있잖아요. 할로겐도 있고, 어떤 병원은 형광등으로 하고 어떤 곳에는 백열등으로 하고, 사람마다 이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뚱뚱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타고난 거예요. 근데 백열등이든 할로겐등이든 나트륨등이든 스위치를 켜야 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 좋은 유전자를 스위치를 계속 켜줘야지 암을 잘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지는 그 무엇이 바로 후성 유전학적 개념이에요. 스위치를 잘 켜야 되는데, 스위치에는 보통 DNA 메틸화, 히스톤의 변형, 마이크로 RNA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스위치가 있고, 그 중에 DNA 메틸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 메틸레이션의 변이가 생기면은 노화가 가속되고요. 즉 스위치가 잘 안 켜지거나 너무 빨리 켜지거나 하여튼 스위치가 암 발현에 문제가 생기면 노화가 가속되고 여러분들이 보는 암이 생기고, 또 치매나 파킨슨 같은 것이 생기고, 비만이나 당뇨 같은 많은 질병들이 유전자의 발현과 관련된, 그리고 스위치와 관련된 건데, 그걸 메틸레이션이라고 해요. 노화와 관련해서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스위치에 해당되는 특정 프로모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메틸레이션이 과도하게 결집돼,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암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후성 유전학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태어날 때는 쌍둥이지만 한 50년 뒤에 유전자의 발현 차이가 나고, 그것이 핵심이 메틸레이션이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근데 그 중에서 핵심 기전이 DNA 메틸화와 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즘 가장 확실한 암의 원인, 암을 진단하는 데 뿐만 아니라 암을 설명하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이 되는 과정은 그러면 결정된 거냐? 예를 들어서 대장이 용종이 되고, 더 나아가서 약간 조직이 이상해서 디스플라지아가 되고, 이거 암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스위치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냐? 그렇지 않아요. 후성 유전학적 변화는 리버서빌리티, 가역적인 거예요. 암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고 막아주는 요인이 있고, 종양 억제 유전자를 기능을 향상시켜서 막아주기도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악화되기도 하고 암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암을 유발시키는 온코진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역시 가속화시키는 인자가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생활습관인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암 환자 방문했을 때 하시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얼마나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셨으면. 뭐 설명할 게 없으니까 가족력도 아니면 담배를 그렇게 피더니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술을 그렇게 처먹더만 우리 암 걸렸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스토리가 생활 습관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은 환경 호르몬도 얘기하고 대장암 같은 경우 특별히 장내 미생물 얘기도 많이 하고 담배 같은 경우는 폐암이라든지 물론 담배 안 폈는데도 폐암 생기는 폐선암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조차도 자가면역과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 가장 중요한 게 뉴트리션,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메틸화는 메틸 도너가 즉 메틸을 만들어주는 것이 음식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엽산과 비타민 B군이거든요. 또 말고도 많이 있어요. 운동도 클린에어를 포함해서 인바이러먼트, 그 중에 하나가 이모션도. 그래서 제가 아까 후성유전학적 변화는 태아 때도 생긴다고 했잖아요. 산모가 담배 피거나 산모가 엄청난 멘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이러면은 애가 태어나서 암이 생기거나 비만이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바이러먼트 패턴 중에 핵심적인 게 이모셔널 부분도 있고요. 암 환자들의 이모션, 이 부분들이 아마 암이랑이 책임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가 차별점을 둬야 될 거는 저는 온열 치료와 함께 멘탈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누트리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백그라운드가 바로 암을 실제로 일으키는 기전이 그리고 재발을 일으키는 기전이 바로 후성유전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전자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증명을 해볼게요. 꿀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는 꿀벌들, 허니비라고 하는 꿀벌들은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다 암컷이에요. 허니비는 일벌은 다 암컷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뭐하냐? 여기 여왕벌하고 교미만 해요. 일 안 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일벌과 여왕벌은 피메일이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여왕벌은 수명이 3년까지 가요. 일벌은 7주? 일만 하다가 짧게 죽어요. 그러면 여왕벌의 난소인데 풍성하죠. 일벌은 여성벌인데도 불구하고 난소가 태아되어 있어요. 일만 하다가 애도 못 낳고 죽어요. 누가 낳냐? 여왕벌만 낳을 수 있어요. 여성벌인데. 그러면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차이가 있냐? 아니에요. 차이 없어요. 똑같은 유충으로 태어나요. 근데 애가 한 놈만 골라가지고 한 음식을 먹여요. 그게 로얄 젤리예요. 한 놈만 골라서 먹였더니 나머지는 다 일벌로 트는데 애 혼자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게 유전자를 바꾼다는 개념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유전자가 아니고 유전자의 발현을 바꿔가지고 특히 생식과 관련된 유전자를 스위치를 켜고 일벌들은 일하는 데 유전자만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쥐 실험이에요. 이건 저도 했던 실험인데 어떤 쥐가 제일 건강해 보이세요? 퉁퉁하지고 이게 삐쩍 마르고 까만 쥐, 이걸 영어로 아구티 마우스라고 해요. 우리가 실험할 때 피부 색감만 가지고도 질병을 볼 수 있다 해서 흔히 실험 도구로 많이 쓰이는 특정한 쥐 종류인데 거꾸로 건강한 쥐를 검은색 쥐, 비만이고 당뇨고 암이 많이 생기는 것을 노란색 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딱 태어나면은 애는 건강하다. 그래서 아구티가 검은색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반점.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임신 중에 한 산모쥐, 다른 산모쥐 세 그룹 나눠가지고 일반적인 음식을 준 거. 여기는 엽산을 제거해요. 이쪽은 엽산을 강화시켜요. 태어났더니 엽산을 강화한 쪽에서 이렇게 생기고 엽산을 제거한 쪽에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자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바뀐다는 것을 대표적인 예를 든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도 창세기 30장은 뭔지 몰라 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들어봤어요? 어렴풋이 야곱이 인생이 참 곡절이 많았는데 그중에 형을 속이고 이렇게 장자권을 얻어서 아빠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러면은 어디 도망가냐? 사막으로 도망가요.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유복한 아들이, 근데 다행히 결혼을 잘해가지고 유복한 집안의 그 이드로라고 하는 그 양떼 부자 집에서 첫 7년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랑 그다음에 다음 7년은 사랑했던 여자랑 같이 두 번 결혼하면서 이제는 자기도 어엿한 그 집안에서 한 행세를 해요. 당연히 이제 재산 문제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면서 같이 못 있고 헤어지는 장면에서 창세기 30장이라는 것이 그것을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장인 양떼와 소떼의 모든 주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을 하는데 이 교활하고 머리 좋은 야곱은 제안을 해요. 지금까지 모든 양떼는 우리 장인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태어나는 양떼 중에 소떼 중에서 그 당시에 흔하지 않은 얼룩 양떼는 제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희귀 변이니까 별로 100명 중에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 해놓고 야곱이 어떤 산풍나무를 먹이고 무슨 냇가에서 어떤 특정 음식을 계속 먹여요. 그랬더니 태어난 게 모두 다 이렇게 얼룩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10년 뒤에 다 얼룩이 된 거야. 그래서 가지고 갔다는 것이 제가 말했던 후성유전학의 성경 버전이에요. 그만큼
먹는 것이 단순히 피부 색깔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한다. 그러면 항암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음식들이 뭐냐 해서 에이징과 캔서는 항상 같이 다녀요. 텔로미어도 같이 다니고 뭐 너트 종류 또는 그 베리 종류 이런 전통적인 견과류와 베리류 그리고 브로콜리부터 해서 이런 녹색 음식들 특별히 투메릭이 뭔지 알아요? 강황은 치매에도 도움된다 해서 인도 사람들은 치매 안 걸린다고 하지만 검사를 안 하니까 그건 모르는 거고 어쨌든 강력한 항산화 홀푸드 중에 투메릭, 강황 또는 그린티 같은 전통적인 뭐 카테킨 이런 것들이 항산화 또는 안티에이징에 관련된 영양제인데 에피게네틱스, 후성 유전화 쪽으로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제가 후성 유전화가 잠깐 얘기한 거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미국 사람들은 낙천적인 사람 많으니까 40%야. 우리 옆에 있는 늘 비교되는 일본은 61%야.